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안구건조증 완치훈련입니다. 안구건조증. 과거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병이죠. 근데 요새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안구건조증 완치훈련 하기 위해서는 안구건조증과 안구건조 증상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안구건조증은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 반면에 안구건조 증상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안구건조 증상을 자꾸 안구건조증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치료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안구건조증, 말 그대로 눈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안 또는 건성안 또는 눈물 마른증 이런 이제 다른 병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눈물이 마른데 눈물이 마르는 이유가 눈물이 분비가 덜 된다든지 아니면은 눈물이 증발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은 눈물의 구성 성분이 좀 바뀌었다든지 이게 이제 진짜 안구 건조증이죠. 안구 건조증도 주된 증상이 이제 눈이 이렇게 건조하다 이게 이제 주된 증상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큰 증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반면에 안구 건조 증상 이건 정말 심각한 증상이에요. 눈이 이제 건조하다 이런 느낌뿐만이 아니라요. 눈이 따갑다, 눈이 아프다, 눈이 뭐가 찔린다, 눈이 뻑뻑하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눈이 부시다, 눈이 시리다, 네, 또는 눈이 충혈이 돼요. 그리고 찬바람이 불잖아요. 이렇게 찬바람 맞으면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네, 안구건조증하고는 다르겠죠. 눈물이 난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눈이 이물감이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찌르는 것 같고 이물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안구건조증과 안구건조 증상 그 차이를 아셨죠? 그래서요, 안구건조증은 드물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제목은 안구건조증 완치훈련이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는 안구건조 증상이기 때문에 안구건조 증상 완치훈련을 말씀드립니다. 완치훈련을 하려면은 안구건조 증상의 원인부터 하셔야 되겠죠. 모두 6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눈에 지나치게 쓰기입니다. 눈을 지나치게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별로 눈을 지나치게 쓰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나치게 씁니다. 그 지나치게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TV, 제 동영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이것을 보통은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이것은요, 그냥 같은 거 같지만은요, 우리가 뭐는 산을 본다든지, 바다를 본다든지, 아니면 하늘을 본다든지, 먼 데 있는 건물을 본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재밌고 그럴진 모르겠지만은 눈에 지나침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초래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요, 눈을 지나치게 쓰는 두 번째 이유는 가까이 보기입니다. 가까이 보기. 그러니까 가까이 보기라는 거는 뭐겠어요? 실내 생활이죠. 우리가 집에서도 실내에 있죠. 또는 이동할 때도 버스 안에 있죠. 또는 지하철 안에 있죠. 근무할 때도 실내에서만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까이 있는 것만 보죠. 이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게 멀리 있는 걸 보는 것보다는 눈을 더 지나치게 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생활을 보면은요, 내가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눈을 계속 지나치게 쓴다는 거죠. 이게 안구건조 증상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요, 만성적 긴장인데요. 이 흔한 이유가 이제 이 비슷한 생적인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공포영화 볼 때에서 이렇게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포영화를 볼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네. 그게 몸에 무슨 수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긴장을 하니까 이 침샘의 분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긴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그렇게 갑자기 급작스러운 공포가 몰려온다든지 그런 긴장이 아니고요. 이게 누적이 됩니다. 조그만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나한테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눈 주위의 근육도 긴장이 되고 눈물도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라는 병 때문에 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만성적으로 긴장하니까 내 스스로가 덜 나오게 만들게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요. 싫어하는 것 하기입니다. 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싫어하는 것 하기가요. 이게 눈에다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눈을 갖다가 더 지나치게 쓰게 만든다는 거죠. 지나치게 쓰게 만들던가 아니면 긴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예민한 몸맘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 시간 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나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또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만성 탈수라는 겁니다. 뭐 남자들은 좀 덜한데요. 여성들이요, 이렇게 물을 안 마시고 물 대신 마시는 게 있어요. 그 물 대신이 대부분이 뭐냐면 커피, 차 또는 음료들이거든요. 근데 이 커피, 차, 음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몸을 탈수를 시켜요. 이뇨작용을 해서 몸에 물을 빼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시는 거는 꼭 물 같아요. 그러니까 물 대신 마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은 마신 것보다는 더 많은 물을 몸에서 빼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만성 탈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내가 눈을 갖다가 지나치게 쓰고 있는데 몸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더 안구 건조 증상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요,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요. 그게 뇌에 생긴 안구 건조 증상 회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이유 말고도요, 내 뇌에 생긴 회로가 다시 증상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키면은 다시 그 회로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더 큰 이유로 작동하게 됩니다. 안구 건조 증상 회로, 뇌에 생기는 건데 이게 또 왜 생길까요? 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증상이 있고 나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경과돼야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불안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하는데? 라고 내가 불안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회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치료를 했는데 자꾸 좌절이 돼요.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좌절이 모여서 또 회로를 만듭니다. 세 번째가요, 내가 이 증상을 싫어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건 너무나 나는 이런 증상이 내가 왜 생겼어? 라고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 싫어함이라는 감정이 다시 회로를 증폭시키고요. 네 번째는요, 내가 이 안구 건조증을 갖다가 연구를 할 때, 또는 이 안구 건조 증상에 대해서 생각이 많을 때, 이게 무슨 병이냐라고 다 찾아보고 뭐 이건 뭐고 어쩌고 하는 거를 갖다 찾아보고 생각이 많아지면 질수록 이 안구 건조 증상 회로는 더 강화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안구 건조 증상 회로가 강화되는 진짜 또 하나의 이유, 그게 뭐냐면요, 현재가 내가 뭐가 힘든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게 힘들고 아니면 공부하는 게 힘들고 뭐가 힘들잖아요. 그럼 내 속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이것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겉마음은 안 그래.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속마음이 이걸 회피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피하고자 하는 속마음이 안구 건조 증상 회로를 다시 강화시키는 거죠.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안구 건조 증상 완치 훈련을 해볼까요? 네, 그 첫 번째는요, 완치 원학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완치를 원해야 돼요. 누가 나를 고쳐준다 이렇게 되면 이게 훈련이 아니죠. 내가 완치하겠다, 완치 원하기가 첫 번째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요, 그동안은 계속 증세는 악화되고 이 뇌에 생긴 회로는 더 강화되는 악순환을 거쳤다면은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증세가 조금 나아지고 그럼 회로가 조금 약화되고 다시 증상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치를 원할 때는요, 이제 더 이상은 연구하지 않는 거죠. 네,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닥터가 얘기하는 훈련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완치 원학입니다. 모든 훈련은요, 내 몸맘 회복 훈련 2주부터 시작됩니다. 내 몸맘 회복 훈련. 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죠? 첫 번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두 번째, 같은 시간에 밥 먹기. 세 번째, 뭘 하든 공부가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놀기가 됐든 운동이 됐든 모임이 됐든 10% 하던 것에서 덜하기. 다시 말하면 10% 남기기가 됩니다. 이 내 몸맘 회복 훈련을 하면서
네, 또 같이 하거나 또는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둔감 훈련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둔감 훈련은 나를 민감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일부러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부러 화내기, 일부러 할 말 다하기, 일부러 지저분하게 해보기, 일부러 늦게 가서 무안당하기, 일부러 늦게 가서 무안당하기, 일부러 기다려보기, 일부러 욕먹기, 네, 일부러 싫은 사람 더 만나기, 이런 등등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요, 상당히 많은 이 증세 개선을 갖다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훈련해서 아예 완치를 하자고요. 네 번째가 눈심 훈련입니다. 네, 눈을 어떻게 쉬느냐? 네, 눈심 훈련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쉬는 거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눈 가리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눈 가리개 아시죠? 네, 눈 가리개는 우리가 이제 뭐 비행기 탈 때라든지 이렇게 하나씩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도 팔고요, 약국에서도 팔아요. 안대 아닙니다. 그 흰 안대 말고요. 보통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차단하는 거니까. 내가 눈을 쉬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눈 가리개를 사용하세요. 제가 가장 많이 이걸 이용하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이동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대중교통에서 남이 보는 데서 눈 가리개 사용하는 게 좀 어떻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거꾸로요, 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가뜩이나 그 자체도 이게 눈을 지나치게 쓰게 만드는데 이게 흔들리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훨씬 지나치게 쓰는 거죠. 그 반대가 이동 시에 눈 가리개를 사용해 보라는 거죠. 굉장한 눈쉼이 됩니다. 그 다음이요, 당연히 원인이 됐던 스마트폰, TV, 그 다음에 인터넷 최소로 사용하기. 네. 자꾸 보지 마시고요. 뭐 듣는 건 괜찮습니다. TV를 갖다 뒤에다 놓고서 이렇게 되돌아앉아가지고 TV 드라마를 듣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요, 사실 잘 따져보세요. 그렇게 계속 볼 이유가 뭐가 있는가. 괜히 쓸데없는 거 보는 거 되게 많습니다. 뭐 괜히 알림 확인하고 뭐 심심해서 보고 또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필요해서만 보는 것들은요,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보지 마세요. 그리고 평소에 멀리 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있을 때도요, 자꾸 창을 보세요. 창을 봐야만 멀리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실내가 넓다면은 이렇게 책상만 보고 책만 보고 모니터만 보지 마시고요, 멀리 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보시고 밖에서 생활하시는 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밖에서 걸을 때도요, 꼭 보면은요, 땅을 보고 걸어요. 이건 가까이 보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멀리 보세요. 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멀리 보는, 자꾸 연습을, 멀리 보면서 걷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당연히 물 더 마시기입니다. 보통 분들은요, 물 2리터만 더 마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물 대신은 전혀 아니라고요. 그냥 맹물입니다. 이 물 마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탄산수입니다. 탄산 음료 말고 탄산수, 또는 묽은 숭늉, 그러니까 누룽지 이만큼 끓여가지고, 네, 약간, 그러니까 누룽지 맛이 약간 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마시면 됩니다. 또는 묽은 숭늉이라 그랬지 누룽지 차라고 안 그랬습니다. 이 누룽지 차는 차입니다. 이게 물 대신 할 수가 없거든요. 물을 또 쉽게 마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뭘 먹기 전에 물을 마신다든지, 먹으면서 물을 마신다든지, 먹고 나서 물을 마신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물을 마신다. 굉장히 쉽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마시라는 거죠. 자, 마지막 훈련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피하지 않고 쉽게 하기입니다. 아까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이 부담이 있고 힘들면은요, 그거를 회피한다 그랬잖아요. 내 속마음이요. 그 이유를 자꾸 찾는 게 회로고, 회로에서 증상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걸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맞서겠다, 하겠다, 회피하지 않고 하겠다, 그런데 쉽게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쉽게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게 말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회피하는 거거든요, 속마음이. 두 번째, 정말 싫다. 싫지만 내가 할 수 없이 한다. 이건 회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쉽게 하기를 해보세요. 일단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한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즐기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근데 여기서 내가입니다. 남이 아니고 내가. 남이 뭐 어떻게 쉽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령 찾지 마세요. 지침 찾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라고 질문을 시작하시라는 거죠. 처음엔 처음엔 막막합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요. 진정으로 내가 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로 쉽게 하기가 되고요. 지금 내가 그동안 회피했던 걸 갖다가 즐기게 되죠. 안구 건조 증상은요, 약, 식품 치료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는 치료가 안 되고요. 나만이 훈련에 의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당장 훈련과 증세 계산의 선순환을 경험해 보세요. 3개월이면 됩니다.